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톤스 최영석입니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깨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두 회사의 합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주 자세하게 그냥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미디어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혼다가 닛산에게 자회사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닛산이 이걸 거부했다는 얘기고요. 또 혼다가 너네들은 기술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닛산 측에서는 우리는 기술의 닛산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본의 자동차 회사는 13개 있고 그중에서 승용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8개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토요타를 중심으로 한 5개 회사가 합쳐 있고 지금 혼다, 닛산, 미쓰비시가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성공한다면 혼다, 닛산, 미쓰비시가 합쳐서 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미쓰비시는 중간에 난색을 표했고 혼다도 결국은 깨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 닛산의 현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닛산은 당장에는 자체 재건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닛산은 지금 공장 가동률이 미국에서 58%, 또 혼다가 96%, 도요타가 81%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어렵죠. 중국에서도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닛산의 글로벌 생산 용량은 500만 대인데 2024 회계년도 그러니까 2024년 4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3월 31일까지를 하는 회계년도로 따지면 34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장에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도 혼다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톡스콘이 지금 닛산을 인수하려 한다 하는 얘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매체들은 당연시하는 형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혼다, 닛산의 MOU에 포함된 그 조항에 보면 제3자와의 제휴가 제한됐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정부 주도의 합병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혼다와 닛산의 합병 문제점에 제가 처음에 그 이 두 회사 합병 얘기 나왔을 때 제기한 것들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때 당시 많은 미디어들이 800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 규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1조 이상의 시너지에서 목표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공유,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조달 활용 계획인데 두 회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합병 효과는 2030년 이후나 가능하다. 그래서 혼다가 우선 닛산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우리는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제시했던 그때 그 어려웠던 문제는 모델 라인업의 문제점, 중복돼 있다. 플랫폼 공유가 한계에 있다.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중국 시장에 약점이 있다. 시장 중복하고 시너지입니다. 두 회사 다, 도요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큰 브랜드입니다. 그 자본 주체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R&D 비용 늘어날 것이고, 또 두 회사가 합쳐서 규모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규모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에도 그 기술력에서 한계가 있다. 또 정부 주도의 그 합병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 상당히 지금 결과적으로 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폭스콘인데 폭스콘은 정확히는 그 호은하이 정밀이라고 하는 대만 회사죠. 이 폭스콘이 닛산의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내비쳤고 그것에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을 권했고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 두 회사의 이 경영통합, 우리를 위해서 합병, 협상을 발표했는데, 원래 이제 6월 25일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깨진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폭스콘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스콘은 이, 뭐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가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자동차 산업에 발을 디딘 것은 2019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동차에 필요한 이 하드웨어 플랫폼 물론이고 전기 전자 플랫폼도 개발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게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더불어서 그들의 생산 용량을 키워서 위탁 생산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었고 또 자체 브랜드에 고집하지 않고 파트너 브랜드를 활용했다 이런 큰 틀에서 그 의견을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겠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 스텔란티스에게 그들의 플랫폼을 공급하고 스텔란티스의 STLA라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기업하고 전략 제휴를 확대하겠다는데 사실 여기서 말은 좋은데 사실 이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워낙에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기존 레거시 업체들에서 이 분야에서 뛰어들 회사는 스텔란티스 외에는 지금 당장에는 뚜렷하게 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 혁신도 사실은 이제 폭스콘이 물론 이제 애플에 위탁 생산했다는 그런 것과 대만의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좋다는 점을 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시장 점유율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목표는 2017년까지 2027년까지 10% 시장을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어렵죠. 상황이 쉽지 않아 보죠.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MIH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 그들이 만든 플랫폼을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 동시에 가진 겁니다. 그것을 공급하겠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오픈 소스로 하겠다라는 건데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는 큰 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지금 오늘날 자동차 산업 회사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 주도로 바꾸고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산업의 이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를 위해서 폭스콘은 2024년 작년에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출시 계획도 발표했고 또 고강도 다이캐스팅 재료도 개발하겠다.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가 프레스 때문에 알아진 건데 알려진 거긴 하지만 여기서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들만의 이 부품 개발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거고 플랫폼에서 경량화하고 모듈화된 개방형 세시 전원 플랫폼 개발하겠다. 다른 회사들과 다른 걸로 방향성을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높은 컴퓨팅 엔진 플랫폼 구축하고 초저에너지 소비 IoT 칩을 설계한다. 반도체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용 ECU 침용 하드웨어 안전 메커니즘, 실리콘 산업 개발. 지금 이제 그 폭스콘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부터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칼럼으로 전달하기 시작했고 했지만은 사실 그 내용만으로 보면 굉장히 뭐 포부가 커 보이는데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닛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닛산과 폭스콘이 협력을 한다면은 그것이 협력이 될지 합병이 될지 제휴가 될지 얼라이언스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닛산이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 자동차 시대, 전기 자동차 시대에. 그리고 닛산의 생산 용량이 남은 것을 호나이의 차를 생산하는 데 쓸 수도 있다. 호나이도 사실은 공장을 짓는 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하고 핵심 부품 자체 생산 전략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물도 있겠죠. 외국거래법. 그래서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탐탁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닛산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벅스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19년에 이 출범을 했고 자동차에 뛰어들었는데 그 시간에 비해서 지금 이 전기차 생산 점유율이 그들의 목표로 하는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마침 닛산이 르노와 지분 관계 정리로 인해서 어떤 타겟이 목표가 등장했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인수해 보겠다 또는 지분 참여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던 거죠. 어쨌든 지금 당장의 폭스콘은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에 막 파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들의 목표 달성이 과연 지금의 이 전 세계 전기차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달성을 해 나갈 것인가. 또 지금 워낙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경쟁 업체들, 특히 뭐 그 중국의 스타트업들이죠.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다른 대부분의 회사들이 힘들어도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 애플 이외에 아이폰 위탁생산 이외에 다른 뭐 기업도 다른 사업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닛산 인수에 나섰고 그래서 닛산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기술하고 노하우를 획득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닛산의 공장과 판매망을 활용해서 그들이 작년 말에 그 하반기에 자동차 세단, SUV, 미니밴 세 종을 발표했죠. 그 판매망을 활용해서 그쪽에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도 포함해 있고요.
또 전기차 사업이 지금 부진한데 그것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그들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회사가 이 협력을 하거나 어쨌든 형태로 일을 같이 한다면은 반도체 기술에서 호나이, 폭스바겐의 첨단 반도체 조달 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고, 닛산의 생산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고, 전기차 기술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서로의 기술력을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또 닛산의 글로벌 이 판매망을 그 호나이가 활용해서 또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정리하고 요약을 해봤지만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주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이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해서 뉴 미디어까지 대부분들이 이 주가로 모든 걸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당장에는 혼다하고 닛산 MOU를 취소해서 호나이가 폭스콘이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이것이 주목을 끌고 있고요. 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닛산은 과연 그들의 지금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느냐, 또 만약에 닛산과 호나이가 이 폭스콘이 이 협력하거나 합병하거나 한다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이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일단 지금으로서 큰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닛산의 현 상황을 보면은 일본 정부가 마냥 그렇게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을 것이냐 하는 점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닛산은 수면 위로 부상해 있고 1999년에 그때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르노가 43% 지분을 인수하면서 얼라이언스 동맹이라는 관계로 이제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두 회사는 꽤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했지만은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뭐 화학적 결합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 플랫폼 공유라든지 기술 부품 공유 같은 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칼로스 곤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격의 코스트커터, 비용 절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회사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시 부도 위기가 등장했고 혼다가 수요를 하기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그것도 깨졌고 이제 어쨌든 닛산은 풍전등화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